다음으로 어제 갑자기 떴던 김정은 위독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정은이 위독할까요? 김정은 모양산에 있는 가족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보를 CNN이 켰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야, CNN이 특파원을 한국에 보내놓고 중앙일보에 그 파견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왜 니들까지 소설을 쓰고 그래. 명색이 CNN인데. 네. 아무튼 뭐 밝혀진 바로 의하면 뭐 심혈관계 수술로 위중하다, 식물인간이다, 뭐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뭐 스텐트 수술, 그러니까 혈관 안에 협착된 데를 이렇게 관으로 넓힌 스텐트 수술을 받았다라고 한 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관만 하나 혈관에다 밀어넣는 거니까 뭐 시술 정도의 수준을 여기를 받은 거였고요. 지금 이제 대북 관계된 정보는요, 과거하고 달라요.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깜깜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북 관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세계에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에 물어봐요. 그리고 한국의 의견을 청취하자면 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만큼 이제 정보의 소스를 공개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민간 단체나 또 여러 가지 열린 통신을 통해서 제3국 통신을 통해서 북한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외 뉴스는 옛날처럼 TV조선이 이 북한 관련 뉴스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내놓는 정보가 가장 확실하다. 통일 관련 단체나 정부가 내놓는 안이 제일 확실하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김정은을 삼성병원으로 보내자고요. 네. 이분이 강철비 영화를 너무 심하게 보셨구나. 근데 이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습니다. 김정은 위독설이 나오고 있는 게, 김정은이 사실 공식 성상에서 사라진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코로나 발생 초기에 역병이 발생한 초기에 김정은이 평양을 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 몇 번 제가 방송에서 해드렸어요. 보위부,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위 부대들, 경호 부대들 쪽에서 역병이 퍼져가지고 부득불 김정은이 혈혈 단신으로 묘양상으로 피접을 갔다라는 이런 유의 이제 얘기는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의 광고가 전국이 나온다고 보미 작가가 미쳐 날뛰는군요. 저런 개념 없는 언니를 보았나. 근데 전국이 광고가 왜 나한테 붙지? 전국이하고 나하고 연관관계가 없는데. 현대래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광고군요. 네. 아무튼 북한은 이제 그 5년 단위로 그 대규모 행사를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끝자리수 딱 맞아 떨어지면 뭔가 다른 거보다 좀 크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이 20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이것도 웃기는 거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이 태양절인데 이 15일이에요. 4월 15일. 우리 선거 때라 그랬나? 아무튼 이 행사에 나타나질 않은 거야. 김일성의 생일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종북이다라는 얘기도 조만간 어디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너무 억지 아니에요? 난 그럴 수 있는 놈들이니까. 그냥 창작력이 안 돼. 얘들이 다 이과생인가 봐,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상상력의 발로가 매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일 큰 국가 행사에 안 나타나는 얘기가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독설이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퍼져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현지에 답사를 안 간 것뿐만 아니라 기념우표 발행한 거 이외에는 아무런 외부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카퍼레이드도 하고 막 대규모 경기장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이런 거 전혀 안 했고, 그만큼 코로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담화문 같은 것도 일절 없었어요. 김정은이. 그리고 다큐멘터리만 했대. 김일성 생전에 옛날 필름들 모한 편집 다큐멘터리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북한도 역벽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국가 비상 상황에 빠질 정도로 그 최고 존엄이 실질적인 수반이 국가 최고 행사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태국민을 응원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남 사람들 욕했어요. 북한 조선 그 신문이. 네.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돋보이는 인물, 김정은이 뭐 아프든, 약간 뭐 병색이 있든 아니면 더워서 시원한데 눕고 싶었든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김정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김여정이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1년 전, 2년 전 방송 같아요. 2년 전 방송에서 제가 앞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이인자는 김여정이 된다. 그리고 김여정이 대외 관계라든지 국가 내부적인 관계를 다 끌고 가고 김정은은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제 그 탑끼리 만날 때 국가 수석으로 만날 때 그런 자리에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관리적인 핵심자가 될 거라는 예언을 제가 2년 전에 했습니다. 보미 작가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여러분들도 기억 꼭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여정이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직지도부장 대행이 됐습니다. 이 조직지도부장이라고 하는 게요, 실질적인 그 북한의 노동당을 인사부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핵심 중에 최고의 핵심 부서예요. 네. 역사적으로 이 당 조직부장은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정은의 아버지가 자리를 해왔고, 그 외에는 친족들이 아니면 주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당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조직 지도부장을 하게 되면 본인에 대한 호칭을 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가수반에 근접하는 표현을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위상과 권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의 핵심이다. 내가 당의 중요 인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을 나라고 표현하면서 공식 석상이나 문서에다가 이걸 할 수 있게 되는데 김여정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재 김여정은 외교 안보 관련한 모든 라인을 전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회담 또는 북미회담, 그 외에 일본과의 어떤 뭐 협상회담들의 창구로 김여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 김여정이 인정받는 이유는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현재 당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핵심 간부들 중에 유일한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백두혈통. 김일성한테서 내려온 직계라는 주장이죠. 물론 이제 뭐 김정은의 엄마가 제1교포다 보니까 그 김정은의 백두혈통에 대해서 무시하긴 합니다만 제1교포기도 하고 친일 이렇죠. 북계가 이제 그쪽으로 돼 있는 걸 인정하고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백두혈통이 사실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한 명이 더 있군요. 김경희. 장성택의 부인이었죠. 고모였죠. 근데 이 고모가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복권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반역죄로 사형을 당해도 부인은 백두혈통이면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에서의 정치적인 또는 인민들한테 받고 있는 위상이 커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김정은이 유고가 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북한의 권력 체계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러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하는 인물이 이 백두혈통이라는 거죠. 백두혈통을 전면에 내세워야만 지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지도자들은 왕조처럼 백두혈통만으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유랑하고 있던 삼촌 김평일이도 지금 귀국을 했고 김경희가 복권이 됐고 당 중앙에 김여정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슬슬 차기 후계 구도를 비롯한 김정은 정권 안에서 2인자, 3인자, 4인자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정치를 보게 되면 절대 북한에서는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2인자 자리에 올라와서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바로 차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많이 차지하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 게 북한의 전통인 건데 그와 같은 과거의 사례들 그러니까 고모부도 죽여버리잖아요. 장석택 같은 고모부도 직접 자기를 후견인이었는 고모부도 죽여버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욕심이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여정이 지금의 2인자로서 부각할 수 있는 데에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에 대한 어떤 그 정통성도 배우가 되지만 앞으로 김정은이 건강상의 문제이든 뭐든 북한의 권력을 혼자서 북한 전체를 혼자서 통치해 나가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권력을 분할해서 김여정한테 이거를 나눠주려고 할 경산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김여정은 여기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해야 돼요. 오빠를 엎어버리고 본인이 1인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조카들이 커 올라와서 4대 세습이 가능할 때까지 그 후견인 노릇을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선택이 김여정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못 믿을 피 안 섞인 혁명 원로들이나 그 군부 그룹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김여정한테 이걸 맡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김여정 자체도 그렇게 이제 욕심이 커서 자기가 여제가 돼서 오빠를 어떻게 넘겨버리겠다라는 거 그만한 야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냐 아직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낼 그 결과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생각해 보자면 현재 북한 권력 안에서의 2인자이던 최영해가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식적인 이제 그 당내 권력설 2위가 최영해예요. 네. 근데 이 최영해를 쳐내버리고 현재 당 중앙 아까 얘기한 조직 부부장입니다. 부장이 있었는데 부장이 잘리면서 부부장으로서 그 역할을 대행하던 김여정이 실권은 쥐었으나 공식적인 명함은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이 부부장 명함을 떼버리고 최영해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 안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그 당 중앙 안에 있는 정치국 위원들 중에 14명 중에 8명 그리고 정무국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행정부라고 총리실 같은 이쪽인데 여기에 11명 중에 6명이 최영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영해가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과반수가 넘게끔 전부 다 심은 거예요. 이 조직을 심은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전부 다 날아가고 그 자리를 김여정계 사람들 아니면 복권에서 돌아온 자기 삼촌이라든지 이 고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핵심 간부 자리들을 이게 마크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포스트를 차지하면서 백두혈통에 의한 현재 공산당 지도부에 대한 권력 장악을 본격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기가 기회라고 요때가 좋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네.
그리고 군부나 이런 애들이 뭐 병력 동원을 하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그 권력 시위를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이 사실은 행정수반 안에 있는 이른바 잘라내고 싶은 애들을 전부 다 썰어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좀 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미 관계를 비롯한 개방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에게서 주어진 권력이 김여정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만큼 최영애가 갖고 있던 권력을 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북한의 인사 변화라든지 이 직제 변화, 사람들의 위치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방금 제가 말씀했던 방향으로 흘러오게 된다고 치면 이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의 21대 국회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표결해서 처리해 가면서 합법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남북 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때 이전에 어느 정도 물갈이를 끝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북한 안에서 피바람 난다는 거지. 숙청 보내고 교육 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정은과 김여정의 더블 포스트가 북한 권력을 잘 조종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국가가 뒤집혀가지고 북한이 민주국가가 된다라는 기대는 너무 위험한 기대고요. 조금씩 개방과 개혁을 통해 가지고 남북 교류를 높여가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고려 연방제라든지 코리아 연방제라든지 아니면 남북 뭐 공동연합 같은 새로운 국가 형태를 통해서 통일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이번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의 최고의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만 현재 동해선 그러니까 저쪽 두만강에서부터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기존의 라인들은 거의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노후 라인이긴 하지만 일부 구간 한 10여 킬로 기관만 연결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대북으로 중국 러시아로 갈 수 있는 수출 물자를 보내거나 그쪽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나 이것들을 받아내는 것만 해가지고도 양쪽 국가 북한과 우리가 공이 최소 연 10조 원 이상의 새로운 일거리와 매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까지 뭐 삼성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중소대기업 하나가 만들어낼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에요. 저는 하반기에라도 이 사업이 매우 강력하게 추진이 돼가지고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김여정, 김정은 투포스트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